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메콩강입니다. 이게 동남아시아 수천만 명의 생존과 정말 직결된 문제인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주로 중국의 상류 댐 건설, 이게 메콩강 유역, 특히 하류 국가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댐 현황이랑 그 파장, 또 관련된 국제 갈등까지 좀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네, 메콩강을 그냥 단순한 강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해서 무려 6개 나라를 거치잖아요. 약 6천만 명의 삶이 그야말로 이 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농업, 어업, 또 마시는 물까지 모든 것이 이 강에 달려있죠. 정말 생명의 젖줄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삶 그 자체인 거죠. 근데 그 생명선이 지금 위태롭다는 거잖아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중국이 1990년대부터던가요? 그 자국 내 메콩강 상류?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란창강이라고 부르는 곳에 대규모 댐을 짓기 시작했어요. 벌써 11개가 돌아가고 있고 8개를 더 짓고 있다고요? 네,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합치면 통제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무려 470억 톤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470억 톤이요? 와,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중국 쪽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주로 이제 수력 발전으로 에너지를 얻고 또 홍수를 조절한다 이런 건데요. 근데 자료들을 보면 여러 전문가들이 좀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죠. 이게 실제로는 하류 국가들에 대한 어떤 수자원 통제권, 더 나아가서는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상류에서 물줄기를 그냥 쥐고 흔들겠다, 뭐 이런 의도라는 분석이군요. 그렇죠. 수도꼭지를 자기들이 쥐겠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 수도꼭지 때문에 하류 국가들은 정말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고요. 자료에서 제일 눈에 띄는 문제가 역시 극심한 가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건기에 댐에서 물을 가둬버리니까 강 수위가 너무 낮아지는 거죠. 어떨 때는 정말 강 바닥이 드러날 정도라고 하니까요. 강 바닥이 보일 정도요? 와. 네, 그 영향이 특히 농업에 아주 치명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그 최대 곡창지대 있잖아요. 메콩델타. 아, 네. 베트남 전체 쌀 생산량의 절반, 수출량의 90%를 거기서 만든다고 하죠. 네, 바로 그곳하고 또 태국의 아주 광활한 논지역. 이게 서울 면적의 한 28배 정도 된다고 해요. 1만 6천 제곱킬로미터 정도인데 이런 곳들이 물 부족으로 그냥 황폐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메콩델타 같은 경우는 강 수위가 낮아지니까 바닷물이 강으로 역류하는 염해 문제까지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아, 네, 맞아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2016년에는 정말 9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고 하죠. 그때 베트남 정부가 중국에다가 긴급 방류를 요청하기까지 했었거든요. 자료를 보면 2016년에서 2022년 그 사이에 약 140만 명이나 되는 농민들이 결국 생계를 잃고 그 지역을 떠났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40만 명이요? 이건 뭐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네요. 세계 식량 안보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농업뿐만 아니라 생태계 자체도 무너지고 있다는 점도 아주 심각합니다. 아, 물고기들 문제도 있었죠. 네, 댐이 물고기들이 이동하는 길을 막아버리고 또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영양분도 같이 운반되는데 그런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메콩강 어종의 5분의 1 정도가 멸종 위기에 처했고 전체 어획량은 무려 70%나 급감했다. 이런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70%요? 어획량이 그렇게 줄면 특히 캄보디아처럼 민물고기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정말 큰일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단백질 섭취의 상당 부분을 메콩강 민물고기에서 얻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면 어획량 급감이 곧바로 심각한 식량 위기, 또 영양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고기가 좀 줄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런 직접적인 피해들이 계속 쌓이니까 하류 국가들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반중 정서 같은 것도 심해질 것 같고요. 네, 자료들은 정확히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하류 국가 주민들 사이에서 아주 강한 반중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특히 중국이 이 문제의 책임을 주로 기후변화 탓으로 돌린다거나 아니면 댐 운영 정보
예를 들어 언제 얼마나 방류할 건지 이런 수자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댐 건설은 정당하고 가뭄은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저희가 본 연구 자료들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중국 댐 운영이 실제로 가뭄이나 생태계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이터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렇죠. 상류댐 건설하고 하류 가뭄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후변화 영향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댐의 영향이 분명히 크다. 이게 여러 자료들의 공통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중국의 메콩강 상류 댐 건설이 하류 국가들에게는 가뭄, 식량난, 생태계 파괴라는 정말 재앙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서 어떤 국제적인 정의, 더 나아가서는 인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이렇게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강인데 상류 국가가 일방적으로 물줄기를 통제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국제법적 기준이나 해결책이 좀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 자료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 국가의 어떤 개발 논리가, 발전 논리가 이웃 국가 수백만 명의 생존권을 이렇게 위협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 언제까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때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중국이 히말라야 인근 메콩강 상류에 건설하고 있는 거대한 댐들은 동남아시아 하류 국가들에게 가뭄, 식량난, 생태계 파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안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기적이고 불투명한 수자원 관리는 지역 내 반중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정의와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과연 중국은 언제까지 이웃 국가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제사회는 언제까지 이 비극을 수수방관할 것인가요? 저희 알제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주제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